안녕하세요. 테크카페 리퀘스트 리뷰 진행자 차주경입니다. 제가 신제품을 가지고 나올 테니 그 신제품에 관한 외관, 가격, 장단점, 추천 대상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품 출시된 거 아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니콘 보급형 35mm 미러리스 카메라 니콘 Z5입니다. 이 제품을 입수해서 약 이틀간 써봤어요. 이틀 정도 쓰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장점과 단점이 한 가지예요. 바로 니콘 Z5는 보급형 제품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또한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니콘 Z5 구성품 한번 살펴볼게요. 포장 열면 설명서와 보증서가 있겠고 렌즈와 같이 들었네요. 비닐에 쌓인 본체가 있겠고요. 번들 키트 렌즈 구성이라서 Z 마운트 24-50mm 렌즈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USB 케이블이 있고요. 충전기 선, 배터리가 따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스트랩이 있겠죠. 니콘 Z5 외관은 이전 나온 니콘 Z6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어요. SLR 카메라를 연상케 하는 이 헤드 디자인하고 본체, 마운트 릴리즈 버튼이 있고요. 본체 옆에 FM 버튼은 원하시는 기능을 여기에 할당해서 쓸 수 있어요. 렌즈는 침동식이라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부피를 좀 줄여놨다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꺼내서 쓰는 타입인데 침동식 렌즈치고는 경통 길이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좀 두드러져요. 24mm에서도 경통 길이 이 정도고 50mm에서도 경통 길이가 딱 이 정도입니다. 다만 보급형 렌즈다 보니까 조리개 값이 조금 어둡죠. f4에서 6.3인데 본체 내 오축 구동 흔들림 보정 기능 그리고 감도도 확장 시 ISO 50에서 102,4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가 다소 어두운 점은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본체 뒤에는 미러리스 카메라답게 대형 모니터 있고 전자식 뷰파인더 있고요. 전자식 뷰파인더는 크기가 0.5인치, 화소수는 369만화소입니다. 광학 파인더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지만 평소에 사용하기에는 전혀 이질감 없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뷰파인더가 달려있어요. 모니터는 3.2인치, 화소수는 104만화소인데 요즘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그렇듯이 위아래 틸트 가능하고요. 이렇게 로우 앵글 촬영도 가능하고 이렇게 꺾으면 어느 정도 하이 앵글 촬영도 가능합니다. 뒷면 조작계 배열은 고전적이에요. 우선 손에 쥐었을 때 엄지가 닿는 곳에 하나, 검지가 닿는 곳에 하나 커맨드 다이얼 있고요. 모드 다이얼도 굉장히 고전적인데 고정식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P, S, A, M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을 기억해서 사용할 수 있는 U 설정이 3개나 있네요. 물론 완전 자동 모드도 있어서 이 모드로 설정을 하고 셔터 릴리즈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카메라가 밝기, 피사체를 조절해서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설정을 맞춰줍니다. 브이로그 쓰시라고 옆에 단자도 굉장히 많아요. 헤드폰 단자와 마이크 단자 기본적으로 있고 연결할 수 있는 리모컨, HDMI 단자와 USB 단자도 있습니다. USB 타입C네요. 본체 옆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있는데 블루투스로 스냅브릿지 앱과 연동해서 SNS 업로드, 백업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가 그렇듯 본체 옆에는 메모리 슬롯이 있고요. 아래에는 배터리 슬롯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차치하고서라도 메모리 슬롯은 굉장히 독특한 게 듀얼 슬롯이에요. 보통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에 듀얼 슬롯, 그 슬롯 2개 잘 안 넣어주거든요. SD 메모리를 2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슬롯 모두 UHS-2 고속 전속 규격을 지원합니다. 니콘 Z5 외관을 살펴봤으니 이제 성능, 화질을 살펴봐야겠죠. 니콘 Z5는 35mm 대형 이미지 센서에 2432만화소를 품었습니다. 대형 이미지 센서답게 배경 흐림 좋고요. 해상력, 색상 표현력도 확실히 평균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이미지 센서 유니트 주변에 오축 구동 흔들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상하 좌우뿐만 아니라 대각선 흔들림, 5방향의 흔들림을 모두 잡아주는 덕분에 니콘 Z5는 사진을 찍을 때도 동영상을 찍을 때도 흔들림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니콘 Z5의 오축 구동 흔들림 보정 기능은 셔터 속도 약 5단분을 보정해줘요. 여러분들 사진 촬영하실 때 셔터 속도가 약 2분의 1초가 나온다는 환경은 굉장히 어두운 곳이라는 이야기죠. 이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5단, 2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16분의 1초, 32분의 1초로 찍은 것처럼 흔들림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 초점 포인트 개수는 273개예요. 이 273개 자동 초점 포인트가 화면 대부분에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덕분에 화면 가운데는 물론 외곽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초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사람 인식하는 건 기본이고요. 사람의 눈동자, 동물까지 인식하는 기능을 갖춰서 사람이나 동물을 촬영할 때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아주 편리한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사진 찍을 때 밝기 조절 애먹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셔요. 인물을 촬영하는데 배경은 하얗게 나오는데 인물은 완전 까맣게 나온다든지, 풍경을 찍었는데 하늘 부분은 하얗게 다 떠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든지, 니콘 Z5가 지원하는 액티브 디라이팅, HDR 등 사진 촬영 편의 기능을 사용하면 밝기 염려 없이 셔터 릴리즈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카메라가 밝기를 조절해줍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은 이제 거의 대세가 됐죠. 니콘 Z5 역시 풀 HD 60p, 나아가 4K UHD 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합니다. 물론 동영상을 촬영할 때 우측 구동 흔들림 보정 기능, 하이브리드 자동 초점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얼굴 인식 자동 초점, 액티브 디라이팅 등 밝기 조절 기능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니콘 Z5로 4K UHD 동영상을 촬영할 땐 초점 거리가 약 1.7배 길어집니다. 광각 렌즈를 사용해도 화각이 다소 좁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점은 굉장히 아쉽네요. 그 밖에 전자식 흔들림 보정 기능도 지원하는데 효과는 좋지만 이 경우에도 화각이 좁아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니콘 Z5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보급형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보급형이다 보니 가격이 저렴해요. 본체 기준 179만 8천원. 근데 이거 빼야 돼요. 렌즈 아니고 요 본체만 179만 8천원이고요. 24-50mm 렌즈를 포함하면 219만 8천원입니다.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급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하면 가격이 싸다는 장점. 기본기도 괜찮아요. 처음 쓰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쓸 수 있게 각종 메뉴 한글화 돼 있고, 틸트 모니터도 달려 있고, 다루기도 쉽고, 기동 속도도 빠르고, 어느 분이나 이 니콘 Z5를 처음 집어서 셔터 릴리즈 버튼만 누르면 인상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점, 이 부분은 보급형이기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겠네요. 반면 단점이라고 하면 보급형 제품이라 그런지 이 제품만의 개성이 없어요. 다른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세계 최초라든지 업계 최초라든지 정말 갖가지 기능을 가지고 나와서 자랑을 하는데, 니콘 Z5가 자랑할 거라고는 사실 튼튼한 기본기, 저렴한 가격, 이 정도예요. 오죽하면 4K UHD 동영상 촬영은 가능한데 화각이 좁아집니다. 1.7배로 좀 좁아지는 문제도 있고요. 다른 감도, 화질이나 다른 본체 기타 성능 면에서도 상위 모델인 Z6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이 표현을 제가 식상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원래 이런 보급형 제품들이 초보 사용자들에게 쓰기 좋다, 입문용으로 쓰기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식상해서 안 쓰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급형이라고 다 같은 보급형이 아니니까요. 니콘 Z5는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긴 하지만 니콘 고유의 신뢰성, 그리고 우수한 화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작지만 단단하고 강한 녀석이라고 할까요? 반대로 그렇기에 믿고 살 수 있는 보급형 미러리스 카메라, 니콘 Z5라고 하겠습니다.